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닭 잡아먹고 오리발을 내민다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옳지 못한 행동을 저질러 놓고 엉뚱한 수작으로 속여넘기려는 일을 비유적으로 한 말인데요. 김기현 국힘당 원내대표가 느닷없이 고래를 잡아먹고 멸치대가리를 내놓는 말을 해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딱 맞는 말인 거죠. 검찰과 공모의 총선을 앞두고 벌인 고발 청탁 사건을 자신의 당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이것은 공익 제보이기 때문에 하등의 책임을 질 어떠한 내용도 없다는 궤변을 떠들어댔는데요. 보다 이런 회개망측한 논리는 태어나서 처음 듣습니다. 이게 정말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본인도 진정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올해 판사 출신인 김 대표의 이런 주장은 법을 모르는 사람도 이해가 불가능한 수준의 헛소리인데요. 아무리 진영 논리로 주장을 편다고 하지만 국민 알기를 정말 뭘로 할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공모한 범죄를 공익제보라니 정말 대단합니다. 손준성에 보냈다. 그리고 김웅 의원이 그거 받았다. 그게 뭔 문제가 되지? 그런 걸 찾아내면 표창장을 줘야지. 무슨 조치할 게 뭐가 있죠, 우리가요? 우리 내부 조사해봤는데 우리는 하나도 우리 당이 법적으로나 정치 도의적으로 책임져야 될 일은 단 하나도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국힘당 김기현 원내대표의 발언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검찰이 고발장을 작성해서 당에 접수했다고 하더라도 무엇이 문제냐? 오히려 김웅 의원한테 표창장을 줘야 한다고 말한 건데요. 이건 고발 사주가 아니라 공익 제보라는 겁니다. 최강욱 의원 고발장을 보낸 걸로 알려진 손준성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인데요. 하지만 국힘당 김기현 원내대표는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해 김웅 의원에게 보냈다고 해도 하등에 문제될 게 없다며 오히려 불법을 찾아낸 김웅 의원에게 표창장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저는 이 대목에서 박장대소하고 말았습니다. 현직 검사가 야당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 고발을 청탁한 게 사실이라고 해도 공익제보고 유죄가 나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당도 책임질 일이 없다고 했는데요. 최강욱 의원이 1심과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수사를 통해 손 검사와 국힘당 관계자의 연관성이 드러난다고 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논리를 미리 세워두려는 걸로 해석되는데요. 하지만 김 대표의 발언대로라면 앞으로도 국힘당은 현직 검사들한테 여권 정치인들의 고발장을 건네받아 다시 검찰에 제출하는 일을 계속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이는 검찰과 정치권의 부적절한 거래를 합리화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인간들이 자신의 잘못을 알면서도 그대로 밀어붙이는 인간들입니다. 이게 바로 이상한 정치 집단 국힘당인 거죠. 저희 결심을 의원 여러분께서 받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일을 의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저는 떠납니다. 다시 좋게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가 151표, 부 42표, 기권 16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원직 사직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러한 무모한 행태를 보인 이 의원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두고두고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후보 타이틀만 남은 이낙연 후보. 오늘 오전에도 언급한 바 있어 더 이상 그에 대해 논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의원직 사퇴는 그의 무리수라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요. 의원직을 사퇴했다고 해서 안 되는 게 되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그냥 답답합니다. 이로써 종로 지역구 국회의원 자리가 공석이 되며 벌써부터 출마를 검토하는 정치인들이 기웃거린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낙연 의원의 국회의원 사직안에 도장 인주가 마르기도 전에 말이죠. 14일 이재명 후보는 조선일보를 향해 민주당 경선에서 손을 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언론사가 여론을 호도해 정당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단호하게 꾸짖은 건데요. 이는 지난 노무현 대통령 경선 당시
조중동은 민주당 경선에서 손을 떼라고 일갈했던 그 모습을 연상케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 경선과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손을 떼세요. 정치 개입하지 마십시오. 이거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일부러 가짜뉴스 만들어가지고 뿌리는 거 아닙니까? 대선 후보인 저에 대한 경강부회식 마타도와 보도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선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입니다. 조선일보는 언론의 선거 중립 의무를 상기하고 정론 집필하시고 경선과 대선 개입을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세계 언론사 소유 지분 제한의 견해를 포기하라고 압력을 가해왔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언론을 권력으로서 어떻게 흔들 생각도 없지만 그러나 언론에게 고개를 숙이고 비굴하게 굴복하는 정치인은 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세계에 힘을 주십시오. 언론사와 방송사의 정치 개입이 그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15일 한 방송사가 정치에 개입하는 듯한 방송을 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요. SBS는 이낙연 의원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종로 국회의원 선거를 예상하며 가상의 소설을 써댔습니다. 보면서도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는데요. 방송사는 정치 시사 사건 사고의 뉴스 보도, 그리고 비평과 평가 또는 의미,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전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SBS의 그간 행보는 정치 개입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과도한 참여였는데요. 이번에도 SBS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을 통해 이런 일이 재현됐습니다. 서울 종로 같은 경우 말이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장성철 교수님. 네. 이준석 대표가 지금 원외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번 대선 때 할 일이 많다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를 종로에 내보내서 대선과 종로 선거를 동시에 뜨거운 어떤 화제거리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전략 쓰지 않을까요? 분위기가 있어요. 예.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좀 뉘앙스의 강도가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낙연 대표가 종로를 나는 의원직 사퇴하겠어요 라고 했을 때 이준석 대표가 나오면 어떨까라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뭔 소리냐, 나는 노원 지역구를 안 떠난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해왔는데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내가 나가는 게 어떨까라고 주위에 상의를 하기 시작을 했대요. 네. 그렇다면 본인도 생각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 종로라는 상징성 있는 지역구에서 당선이 된다면 그 다음번 대선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대권 후보로서 자리를 좀 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잘 들으셨나요? 아주 대놓고 이준석 대표에게 종로에 출마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이게 정치 평론입니까? 아니면 정치 참여일까요? 이런 게 방송사의 정치 개입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